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룸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6-3 스왑 프라이싱입니다. 이번 세션이 저희 파트 6의 핵심 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왑 프라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일드 커브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드 커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상품이나 환율 이런 것들은 가격이 딱 하나잖아요. 현물 가격이. 그런데 이자율은 그 기간이라는 컨셉이 있으니까 현물 가격도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그 현물에서 이거 모든 여러 가격을 그 원금에 대한 연간 비율로 표현한 것이 일드 커브입니다. 실제로 일드 커브를 만들려면 그 복리에 관련된 약간의 수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 연복리, 월복리, 뭐 컨티뉴어스 컴파운딩 등등 있는데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일드 커브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상품에 따라서 일드 커브가 다릅니다. 뭐 한국 코리아 원의 일드 커브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채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의 일드 커브, 또 IRS의 일드 커브, CRS의 일드 커브 등등 일드 커브가 한 통화도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상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상품이 어떻게 거래되는 그 가격에 따라서 거꾸로 환산을 했을 테니까 당연히 여러 개가 있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일드 커브 간의 그 차이가 뭔지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진정한 데리버티브 엑스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미에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를 캐시플로우로 어떻게 확정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동금리 계약은 캐시플로우 금액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는데 이런 일드 커브를 이용하면 모든 변동금리를 현재의 시장금리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죠. 저번 시간에는 FRA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이론 X개월의 원리금을 A, XX 개월의 원리금을 B라고 하면 B-A를 구하고 그 값을 연율로 환산해서 A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변동금리를 다 고정금리로 바꿔서 캐시플로우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스왑 프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스왑 프라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개 바꾸는 거에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1과 캐시플로우 2를 교환하는 것, 그것이 스왑입니다. 그러면 캐시플로우 1과 캐시플로우 2에 변동금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들 모두를 그 해당되는 일드 커브를 이용해서 고정금리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확정된 캐시플로우 1과 확정된 캐시플로우 2가 있을 거 아닙니까? 쭉 있으면 이거를 일드 커브를 사용해 가지고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그러면 캐시플로우 1에 프레젠트 밸류 1, PB1이 있고 캐시플로우 2에 PB2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B를 교환하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이 PB가 하나는 이제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니까 PB1을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포지티브한 숫자를 쓰고요. 나가는 거는 전부 마이너스 숫자를 쓰면 이 PB1과 PB2의 합이 그러니까 수압의 MPB죠. 이게 수압의 가치인데 이것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PB1과 PB2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만일에 같은 커런시가 아니고 이건 달러고 이거는 뭐 원하면 뭐 환율로 곱해서 NPB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PB를 제로로 만들게 하는 게 스왑 프라이싱인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스왑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고정금리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을 조정을 해서 제로로 만들거나 아니면 스왑 자체를 어셋 스왑처럼 그 내재되어 있는 고정금리를 바꾸기 싫으면은 단순하게 이거는 100원이고 이거는 150원이면 그냥 50원만 서로 계약 당시에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프론트 피라고 부르고 당시에 계약 당시에 정산해도 되는 겁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스왑 프라이싱입니다. 여러분들도 캐시플로우만 있으면 텀신만 있으면 스왑 프라이싱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드 커브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라서요. 그 별도의 세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니까 지금 뭐 트레이더를 지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현역 트레이더들을 위한 저희가 별도의 세션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우선 그 전에 그 간단하게 그 개념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KTB 일드 커브, 그러니까 저희 국채 일드 커브, 그다음에 이자율 일드 커브, 그다음에 CRS 일드 커브에 관련된 디리버티브들이 지난 우리 한국 금융시장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국내의 시장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KTB 스왑이라는 유명한 상품이 마켓에서 많이 거래됐는데요. 이거는 국채 일드와 달러 라이보를 바꾸는 겁니다. 결국 달러 라이보라는 거는 그 CRS 커브로 바뀔 테니까 KTB 일드 커브와 CRS 일드 커브의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또 CMT 스왑이라는 것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KTB 일드하고 그 IRS의 차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컨스턴트 머추리티 트레저리 스왑이거든요. 그러니까 컨스턴트 머추리티가 되는 계속 3년짜리 국채와 원화 변동금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KTB 일드 커브하고 IRS 일드 커브의 차이가 되는 거죠. 또 그거 외에도 지금 KTB와 CRS, KTB와 IRS만 말씀드렸지만 CRS와 IRS에 관련된 그런 상품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일즈 용도로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개발해서 팔고 그 다음에 관련된 해지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또 일드 커브 간의 차이를 저희가 되게 베이시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베이시스에 관련돼서 IB가 직접 베팅을 하는 거죠. 주로 이런 베팅은 단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베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저희 보스들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프로브를 받아가지고 이런 그 베이시스에 그 여러 번 베팅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을 베팅을 해서 시장의 전체 수준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금액을 베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면 몇 가지 경우에는 아주 대박이 난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클라이언트 용도로 마켓에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런 상품들을 IB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받는 수수료보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 KTB 스왑 관련된 건데요. 제가 한 2번 정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거를 그 세일즈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세일즈 입장에서 너무 싫죠. 그걸 만들어서 팔면 이익이 나는데 다른 경쟁자들은 다 하는데 우리 회사만 안 하니까 너무 싫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결국은 제가 다녔던 2개의 회사, 그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2개의 회사만 지난 뭐 20, 30년 동안 KT 스왑을 단 한 번도 부킹하지 않은 그런 회사로 남게 되었고요. 또 그 KTB 스왑의 결과는 제가 그때 반대한 이유가 그 리퀴디티 리스크가 있다. 달러 펀딩에 관련된 리퀴디티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텍스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 2가지였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 2가지 리스크가 다 크게 발생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 말이 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트레이딩 헤드로서 지난 30년 동안 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는데요. 제가 알고 보면 영어도 약하고 수학도 약합니다. 그런데 글로벌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그 트레이더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이유는 바로 이 상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국 한국 상품이니까 해외에 있는 트레이더들보다는 제가 좀 그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상품과 그 시장에 대한 이해에 항상 초점을 맞췄던 것이 제가 살아남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뭐 동물적인 감각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상품과 시장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